이번 강은 상대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인관계 방법입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솔직하게 또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늘 반성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항상 웃는 이유는 제가 이제 반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또 많이 주게 되었고 제 스스로에게도 좀 상처를 많이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책을 한 200권 정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자양분이 되었답니다.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신뢰감이 들어서 뭘 해도 다 들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말 재능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그 자기 방식으로 이제 소화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유형을 우리는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이제 조금 끌리거나 이런 경향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타고난 강점을 더욱더 화시켜 나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매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소통과 대인 관계를 원한다라면 한 단계 조금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도 조금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조금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결국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소통도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나요? 청소년 역시도 주요 고민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라는 겁니다. 대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생 여러분들도 보면 60.7%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어떨까요? 사회생활에서도 한 대기업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시 이제 학생으로 돌아간다라면 대인관계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장인의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첫 번째가 대인관계,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과도한 업무량. 그러니까 일보다도 사람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라는 거죠, 결국. 자, 그럼 우리가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작가나 강사나 가수나 이런 사람이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어질까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이런 무대에서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막 폭발적으로 떼창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환희감이 막 절로 들 겁니다. 저는 마약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카타르시스가 막 절정에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다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출을 하니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연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도 넘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이제 허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세포는 이제 계속해서 과흥분 상태가 이제 한번 일어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마약도 잘 모르겠지만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심리 신경 상태를 이제 느끼고 싶은 거죠.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극을 계속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이제 삐뚤어진 어떤 행동이나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벌이는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왜 저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을 이해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희열감을 마구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평소에 이제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대인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평소에 잘 해 나가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 당연히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인사 담당자는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개선을 해놔야 되겠죠.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언급한 문장 중에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언급한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는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가 엉망이 되면요. 자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가족, 자기 가까운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던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인류의 대범죄를 그렇게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읽고 되게 크게 이제 반성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인관계 능력을 그렇다면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타고난 어떤 유전적, 기질적, 성격적 요인들도 한몫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회에 있느냐,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떤 사건 속에서 대도시냐 또 소도시냐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부분이 한 개인이 얽혀서 대인관계 문제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대인관계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대인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대학교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친인척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들여다보세요. 공통점이 뭐가 있던가요? 저처럼 잘생겼나요? 농담입니다. 농담. 유머 감각이 있거나 이런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시는 분들도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물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는데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들이 대체로 소통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하는데도 누구하고도 남자든 여자든 뭐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대인관계 역량을 구축한 사람은요. 이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성공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요인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걸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 없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될까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대화하기 싫잖아요. 대화하기가 이제 같이 있기도 싫은 거죠. 꼬라지 보기도 싫어요. 부부나 가족이나 동료나 이런 대화가 모두 이제 단절이 되고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못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당연히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고통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이제 시작을 해서 불편함이 이제 쌓여서 고통이 되는 거죠. 일단 외로워요. 우정관계도 좀 맺기가 어렵고요. 지속하기는 더더욱더 어렵고 연애는 더더욱더 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사실 들어줘야 되거든요. 잘 들어줘야지 여러분이 연애를 하지. 뭘 시시건건 이렇게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면접도 어렵습니다. 면접장에 딱 들어서면요, 이게 대인관계가 평소에 이제 어려운, 익숙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하고 소통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아주 뛰어난 연기자가 아니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취업도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취업이 되어도요, 조직 내 사람들하고 관계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승진도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좋은 평가가 내리기 어렵죠. 이제 결혼을 해도 가족들하고도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고 자녀하고도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원래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이런 상태를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통즉 불통, 불통즉통. 그러니까 통하면 이제 통증이 없고요.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에서도 그죠, 기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나면 모든 데 이제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온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여학생들한테 말 한마디를 못 거는 숙맥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통증이었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못소리 되는 거죠. 이 못소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말 거는 연습도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시계는 몇 시인가요? 이렇게 바보 같은 어디로 이거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동기생 중에 하나는요, 군대에 있었던 동기생 중에 하나는, 군인들은 휴가 나오면 이제 술 많이 먹고 싶잖아요. 술 또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안 그렇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술 좀, 고속버스를 타기 전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소변이 많이 온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버스 기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세워달라고 하면 버스 기사님이 또 경우에 따라 세워주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나보고 이제 시끄럽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일을 보는데 봉투가 가득 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블로그에다가 에피소드로 올려놨더니 자기가 아시는 저기 형수님은 그 말을 못해가지고 방광이 터졌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서 응급차를 타고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아쉬운 말을.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하루에 평균 대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부부 간의 대화 시간, 여러분 부모님의 대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될까요? 대화 시간을 바라보니까요. 이제 30분 미만, 30분 미만. 유튜브 보는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0분 미만이 35%. 사실 요즘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 조사하다 보니까요. 1시간 미만이 40%. 굉장히 이제 대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인데요. 동민이는 해 뜨기 전에 기 나가 저녁 먹을 때나 돼서 기 들어가고 대체 뭐하고 다니노? 응? 있잖아요. 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밤에 들어오대요. 아들이 들어오는 거죠. 니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했노? 똑바로 말 안 하면 다리 뭉개 불 아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학교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하잖아요. 니 아직 졸업 안 했나? 지 올해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갔는데 대학교 갔는데 이런 거죠. 밥 먹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출근 안 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막 물어볼라 했다 아이가. 맨날 하루 세끼 밥 챙겨줄라고 카이 막 귀찮아 죽겠다 아이가. 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명태한지 모르지? 응? 이렇게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회사를 가는지 안 왔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 EBS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었던 방송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세 가족이 사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자녀, 30대 자녀예요. 근데 주로 이제 어머니가 다 인터뷰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막 싫어서 이제 뭐 이혼하려고 이렇게 안 먹고 밥도 겸상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상 차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이제 골방에서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아들 밥 차려주고 그 다음 자기 밥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9번 챙긴다는 거야. 한 끼에 3번씩 해서 9번. 야, 제가 그 방송 보고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얼마나 세 가족이 모두 다 힘들까요? 그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려고도 안 하고요. 보고도 뭐 말 같은 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1997년도에 대한항공에 이제 감기가 추락을 하면서 228명이 이제 사망을 했었던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요.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기장이, 이야, 비가 많이 온다. 라고 하니까,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부기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 더 오는 것 같죠? 이 안에.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괌이야, 괌. 괌이라니까, 괌이 좋네. 합니다. 부기장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다가 추락이 하는 겁니다. 20분 후에. 이거 블랙박스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 해석을 보고, 이게 뭐야, 이거, 개그도 아니고. 아니, 추락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공군 출신의 이제 비행사들이 이제 민간 비행기 조종사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도 많이 이제 들어오려고 많이 시스템들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열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계급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참이에요. 못하면 이제 등짝 스매싱을 받는 거예요. 뒤에서. 똑바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아시겠지만 표현이 사실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한국이란 언어가요. 굉장히 수려하고 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 좋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나 위기가 있다거나 내가 힘들 때예요. 그럴 때도 이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죠. 더 이상 운행을 지금 착륙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관제탑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비가 많이 오죠. 하고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화법이. 감이야, 감. 좋아. 자기도 어쩔 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는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화법을 한국인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소통이 문제죠. 외국에서 이제 LG전자에 와서 이제 법인장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인들을 보니까 상명하복 딱 지시하면 지키는 소통이 이런 것들이 부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권위적인 이런 문화들만 고친다라면 전 세계 3대 강대국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10대 강대국까지는 와 있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맨날 약소국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절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 놈들이 그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프랑스 해봤자 우리나라보다 1000만 명이 많습니다. 북한까지 합치면 우리가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전라도 땅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충분히 우리가, 세계사에서 역사와 떵떵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좀 조직 문화들, 이런 권위적 문화들을 바꾸지 못해서 벌어지는 우를 또 범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본다라면요. 분명히 기술적인 요인도 있어요. 스피치 기법이나 어떤 표준어나 발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분들. 저도 아마 목소리가 조금 더 저음으로 깔려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제 강연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음이 아니에요. 제 음성은 중고음이에요. 조금 여성음에 가까운 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타고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타고난 성향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말을 화려하게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면 괜찮은데 올바르지 않은 사람일 때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치를 이제 선동했던 괴벨스라는 이 나치 친위대의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벌레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간염시키는 벌레. 이런 벌레들은 총통을 위해서 모조리 질병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 비유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해나가는 궤변론자죠.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가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네가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상대의 자부심도 올라가고 또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못 나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실수했구나. 아,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잘 처리했구나. 잘했다. 이런 이야기, 응답들이 되게 필요하죠. 평소에도 그래서 자신을 막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나는 존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참 좋아. 이렇게라고 자신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어렵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이제 자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